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약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 영상 8편을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조약점이라고 엔터하시면 5분 전후에 예습 영상 8편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정치평론가 진중권의 사주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 2년 전에도 한번 진중권의 사주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층적으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진중권의 사주는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여럿 있습니다. 진중권의 사주는 사주 자체도 좋지만 그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진중권에 살아온 일생과 같이 맞춰볼 수 있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특히 진중권의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올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심층 분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계묘, 병진, 경자. 계묘, 병진, 경자. 우리가 시주를 알지 못하는 사주는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공부를 이제 오래 하신 분이라면 이 시주가 없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중권의 사주는 5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3주 기둥이 3개, 계묘 기둥, 병진 기둥, 경자 기둥, 연주, 월주, 일주라는 기둥이 3시고 오행은 6자 뿐이지만 6자 안에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가 하나, 수가 둘, 개수, 자수, 목이 연지에 있는 묘목 하나, 화는 월간에 있는 병화 하나, 토는 월지에 있는 진토 하나, 그리고 일간으로 경금이 있습니다. 개수와 자수는 상관입니다. 상관이란 것은 어떤 일을 벌려본다는 것, 적극적으로 일을 해본다는 것, 도전해본다는 것,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본다는 것, 오지랖 넓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한다는 것 모두 상관의 특성입니다. 그 이외에 상관의 특성이 많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간에 있는 병화는 바로 평관입니다. 평관은 직업성에 관한 신이기도 하고 또 자식과 관련된 신이기도 합니다. 육친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이란 것을 귀신의 신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설에서는 귀신의 신과는 다릅니다.
신이란 것 자체는 바로 육친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간 옆에 병화가 있으니 경금인 일간 명주 진중권이가 평관은 대단히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일입니다만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묘는 정제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사이에 하도 결혼을 2번 하는 사람이 2번, 3번 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한 번밖에 하지 않았으니 묘목이 부인입니다. 그러나 일간 경검은 지장간 진토 안에 을목, 묘목 안에 을이 있으니 애인이 있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월지 진토는 편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주는 대단히 청기합니다. 정편이 혼잡되지 않고 오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상관인 개수 자수가 있고 재성인 묘목이 있고 관성인 병화가 있고 편인인 진토가 있습니다. 사주가 대단히 청기합니다. 그러니 사주 자체는 대단히 훌륭한 사주다, 수기가 있는 사주다. 수기란 것은 물기의 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수한 기운이 들어있는 모습의 사주다, 좋은 사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주는 대단히 청기한 사주다. 사회활동을 하거나 소수파인 정의당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진중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청기한 사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의 특징은 청기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통관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개수에서 묘목으로, 묘목에서 병화로, 병화에서 진토로, 진토에서 경검으로 통관이 정말로 퍼펙트란 건 완벽한 건 없습니다만 정말로 훌륭하게 통관이 됩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런 힘든 일은 거의 무난하게 해결하면서 넘어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앞에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도 많이 하지만 멀리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일을 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통관이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도화의 모습입니다. 도화사를 술집이나 영화 배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도화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얘기란 것은 예술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나서서 얼굴을 팔면서 자기 재능 자랑을 하는 것, 혹은 기생, 술집, 술과 관련된 것 등을 말했습니다만 지금은 도화의 개념이 남의 앞에서 나타나
얼굴을 드러내고 얼굴을 팔면서 일을 하는 것. 국회의원, 아나운서, 학교의 교사, 교수, 하다못해 학원의 선생이라도 도화살이 있어야 잘한다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강사 노릇을 하는 사람도 도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중권의 사주는 연지묘에서 자를 보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도화의 모습입니다. 자와 묘가 같이 붙어 있으면 형살의 모습이 나타날까봐 오히려 걱정스럽지만 연지에 묘가 있고 일지에 자가 있는 것은 전형적인 도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회적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모습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중권의 경우는 얼굴을 방송을 많이 타고 도학기를 충분히 뿜뿜 발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특징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특징은 이 사주는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주를 모르는 상태지만 상관인 개수가 바로 개수가 수,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자가 수, 게다가 신자진의 수국반합인 자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진토 안에 개수도 있습니다. 물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세상이 변하는데 잘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적응을 잘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까지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정말로 부드럽게 물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다시 불로, 불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으로 물로 흐르면서도 수가 자와 진, 수국 반합이 있어서 물이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단히 유연하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물이 강하다는 모습이 본인에게 우울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시주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시주가 지금 퀘션 마크니까, 그러나 나이 들어서 지금 현재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의 모습이 본인에 들어 있을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많지만 이 사주는 통관이 좋고 앞에서 말한 대로 청지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지금까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운의 이야기를 같이 여기서 곁들여야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삼삼대운 40세 이전까지는 물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해서 우울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울해하면서 삼삼대운까지는 내 힘을 많이 빼가지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40대 마흔 정도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3대부터는 물도 들어오지만 주로 금, 토가 계속 들어옵니다. 43대운 신해, 경술, 기유, 무신, 이 명주 진중권의 경우는 죽을 때까지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란 것입니다. 이 사주 자체는 약간은 신약한 같은 느낌인데 이 대운에서 43대운부터
지금 거의 60이 되었습니다만 40세부터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도 마르지 않는 활동력, 생동감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일지에 자수가 있어서 묘가 올 때에 예를 들면 2023년 자묘형살 계묘년이 올 때에 연주도 계묘지만 2023년 세운으로 계묘가 올 때는 대단히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2023년 계묘년에는 대단히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주 중에서 제일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 말을 하자면 재성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성은 바로 처성입니다. 부인과의 관계는 부인이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그런 거리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인과의 관계가 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인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자일주의 경우는 오히려 묘가 바로 붙어 있으면 싸우고 다툴 수도 있으니 차라리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묘가 붙어 있으면 일간경금으로부터 제극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한 사랑하기도 하겠지만 여러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개성대로 떨어져 살게 되니 그것이 더 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명이 진중권의 경우는 아내의 부인이 되는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면 지금 이혼했는지는 모릅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바로 운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중권 씨가 다른 여자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토안에 을목이 있어서 을경 안명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토안에 을목이 있고 을목이 바로 재성이 편재가 임묘가 되어 있고 을경 아명합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청기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행이 다 있다는 말씀드렸고 두 분이 통관이 좋다. 세 번째 도화살로 사회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물이 많아서 대단히 현실적이고 머리가 좋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단점이 있으니 재성이 많다는 것이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